오늘은 고급 C# 프로그래밍 델리게이터와 이벤트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벤트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수생각입니다. 스님과 동자승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동자승이 도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죽은 거지의 밥그릇을 주워왔는데 알고 보니 시가로 3억 가는 조선시대의 그 도자기였다는 거죠. 그러자 동자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거지라고요. 그렇지만 스님은 그런 말을 하죠. 그 거지만 어리석을까? 자신의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는 이는 그뿐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표현을 했던 얘기를 이제 해봤네요. 모든 인간이 자신을 타인보다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여야 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타인의 의견을 의식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좀 복습을 해보기로 하죠. 주소라는 게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주기억장치 속 메모리 속에 내가 어딘가를 지칭해 줄 때 그 위치를 우리는 주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C샵에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라지지 않고 C에서의 포인트 개념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C샵에서 특정한 주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름을 썼습니다. 변수 이름이거나 메서드 이름이거나 우리가 이름을 이용하면 어떤 특정 위치, 특정 주소에 찾아갈 수 있다 그랬죠. 델리게이터라는 건 무엇이었나요? 델리게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리인, 대리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대리한다는 것은 남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을 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델리게이터는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을 대리 수행해 주는 것을 델리게이터라고 하죠. 콜백 메서드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어떤 특정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메서드에서 델리게이터를 통해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콜백 메서드라고 했고, 콜백 메서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델리게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벤트는 꼭 델리게이터와 같이 묶어서 델리게이터 앤 이벤트라고 하는 형태로 나누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벤트가 델리게이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인터의 개념 잠깐 요약을 해보죠.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의 어떤 특정 주소지를 가리키는 용어를 우리 포인터라고 합니다. C나 C# 언어에서는 포인터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어드레스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샵에서는 그런 포인터 연산자는 존재하지 않죠. 대신 이름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 a = 3 그러면 a라고 하는 위치를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는 3이 있더라. 이건 값형 변수이기 때문에 곧바로 값이 존재하죠.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인테저 배열로 iarr이라고 하는 것을 요소 5개짜리로 선언했네요. 그러면 iarr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레퍼런스 변수가 존재하고 그 레퍼런스 변수를 따라가서 찾아보면 5개의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iarr이라고 하는 걸 따라가게 되면 그 레퍼런스 변수가 존재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었죠. 또한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2,3이라는 값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와서 리절트에 넣게 되면 이 sum이라고 하는 게 메서드 이름이고 이 메서드 이름이 어떤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존재할 실행 파일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진 코드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iResult에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값형 변수이든 참조형 변수이건 메서드이건 간에 이름은 우리 주기억 장치 속의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처럼 작용된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것이 우리 델리게이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델리게이트 키워드를 통해서 델리게이트 메서드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가 특정한 주소 위치를 참조를 하게 하는데, 이 주소를, 메서드가 존재하는 주소를 참조하게 되면 내가 메서드라고 하는 형태로 2,3을 주고 이제 찾아오게 되면, 지금 메서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썸이 존재하는 위치니까 썸이 존재하는 위치에 가서 A와 B를 가져가서 대리 수행하고 리턴을 하면 그 결과를 I 리절트에 받아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대리자, 델리게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실습 1에서 델리게이터의 개념은 직접 호출하면 sum 2,3 또는 average 2,3이라고 하는 형태로 직접 호출하면 그냥 그 결과들을 5, 2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대리 호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2,3이라는 값을 메서드에게 넘겨줍니다. 만약에 메서드가 sum을 대리하고 있을 때는 sum 메서드 위치에 가서 2,3을 가져가서 5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대리하는 메서드가 average를 대리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2,3을 가져가서 2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값을 가져왔습니다. 델리게이터는 한 메서드만 참조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1번 메서드를 참조했다가 2번 메서드를 참조했다가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델리게이터는 합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그 델리게이터는 A 더하기 B 형태로 한다면 A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B가 수행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D는 C 빼기 A라고 한다면 C는 A 더하기 B에서 A를 빼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결국 B만 남아있겠네요. 그러면 D는 B만 대리를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실행 결과를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터 합성은 둘 이상의 메서드를 한꺼번에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델리게이터의 합성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콜백 메서드도 이야기했었죠. 콜백 메서드는 델리게이터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콜백 메서드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콜백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B라는 메서드를 A 메서드를 호출할 때 B라고 하는 메서드를 넘겨줘서 A 메서드에서 B 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나는 A 메서드를 호출했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B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이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콜백은 델리게이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널리 이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델리게이터에서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람다식은 가급 델리게이터를 선언할 때는 본문 내용에 비해서 선언부가 장황하게 되는데 이 장황함을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C샵이 발전함에 따라서 간단한 문법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익명 함수를 쓰기도 하고 람다식을 쓰기도 했었죠. 익명 함수나 람다식은 기본적으로 익명 함수라고 하는 곳에서 얻었는데 익명 메서드라고 하는 형태로 C샵 2.0에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C샵 3.0 이상에서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해서 문람다, 식람다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을 했고 이 식람다가 가장 권장하는 형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표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식람다를 잠깐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무명 메서드, 익명 메서드로 사용할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 A와 B를 가져와서 전달해서 A 더하기 B를 리턴해 준다. 이런 형태로 우리 사용해 주는 것을 람다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략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제는 이제 그런 델리게이터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벤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사건이 발생함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는 델리게이터를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벤트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GUI 컨트롤에서는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벤트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속성값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죠.
또한 하드웨어 인터럽트로서 각종 센서가 동작됨으로 인해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되고 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메서드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메서드를 이벤트 핸들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발신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그 이벤트 샌드는 버튼 컨트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발생하면 이벤트 수신자에서 그 결과를 실행을 해주게 되고 여기에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벤트를 구성하는 형식을 한번 정의를 해보기로 하죠. 이벤트를 구성하는 형식은 일단 델리게이터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터를 선언하고 반환 자료형, 델리게이터 이름, 인수들을 기술하게 되는데 이 반환 자료형이나 인수들은 우리가 델리게이터가 대리할 메서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그 선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메서드와 동일하게 선언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선언하는데 여기에서 선언했던 델리게이터 이름을 써주고 이벤트 이름을 써주는 형태로 선언합니다. 즉 델리게이터는 메서드를 대리를 해주는 거니까 결국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메서드를 동작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NET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이 이벤트를 게시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대리자가 있어요. 이미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이벤트 핸들러 대리자를 이용해서 우리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델리게이터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도 가장 기본적인 그 이벤트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대리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로 하죠. 퍼블릭이니까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델리게이터 선언이죠. 자, void 반환형은 없네요. 반환형은 없습니다. 이름은 이벤트 핸들러예요. 이름으로서는 object sender 그리고 이벤트 아규멘트 이 두 가지가 있네요. object sender는 기본적으로 그 델리게이터를 발생시키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컨트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송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 아규멘트 E에는 기본적으로 이벤트의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샌드를 이용하면 어디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요 E를 잘 살펴보면은 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벤트 핸들러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샌더는 이벤트 발신자, 이벤트 아규멘트 E는 이벤트 관련 정보를 갖는 객체입니다. 자, 이벤트 아규멘트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벤트 아규멘트 클래스는 이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기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이벤트에 사용할 값을 제공할 때 보통 그냥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이벤트 아규멘트 클래스를 직접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클래스 정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로는 이벤트 아규멘트 가로가 있겠고 필드로는 딱 하나 empty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이벤트에 사용할 값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벤트 아규멘트 클래스에서 이제 메서드들이 있는데 equals는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finalize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회수하기 전에 리소스 해제해 주는 작업들입니다. get 해시 코드 해시 함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get type 현재 인스턴스의 타입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member wise 클로는 복사본을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toString은 문자열을 현재 개체를 반환해주는 문자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들이 존재하네요. 자, 다음은 우리 이벤트 선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특별히 이벤트 아규멘트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 대리자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대리자를 따로 선언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벤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 대리자는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고 그랬죠. 델리게이트, 보이드, 이벤트 핸들러, 오브젝트 샌드, 이벤트 아규먼트 E 하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을 해서 곧바로 이벤트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이벤트 정의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정의를 해주게 되죠. 이벤트를 정의할 때 여기에 델리게이터 이름을 써주고 여기는 그 이벤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즈 커스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이벤트 핸들러가 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레이저 커스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서드 이름이 되어야 되겠고, 이 메서드의 선언 유형은 위쪽에 정의해 놓은 이 형식과 동일하게 선언이 돼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레이저 커스텀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는 델리게이트 기반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발생이 될 때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하기 때문에 대리할 메서드를 직접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서드가 가져가야 되는 인수, 그 메서드의 반환형은 기본적으로 이벤트 핸들러와 동일하게 선언이 돼줘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특별하게 내가 이벤트를 사용자 지정으로 이벤트를 선언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이벤트 핸들러로 끝나는 이름의 대리자를 직접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퍼블릭 형태로 델리게이트를 선언해 주는데 결과는 없네요. 그리고 그 델리게이트 이름은 커스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샌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냥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 아규먼트가 그냥 아니라 내가 정의해 놓은 커스텀 이벤트 아규먼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커스텀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내가 그 이벤트를 만들면 이 메서드는 무엇과 형식이 같아야 된다. 위에 선언해 놓은 커스텀 이벤트 핸들러와 같이 반환형은 없어야 되고 오브젝트 샌드 커스텀 이벤트 아규먼트 그 A에 해당되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스텀 이벤트 아규먼트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벤트 아규먼트로부터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다면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는 가져온 정보를 메시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 멤버 변수 메시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프로퍼티를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구동하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템플릿은 콘솔 앱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은 01 이벤트 베이직이라고 선언하기로 하죠. 위치는 D 드라이브를 이용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이름은 그 14-2 이벤트라고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정의하고 솔루션 이름 정의하고 저장될 위치를 D 드라이브 혹은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수행을 하죠. 01 이벤트 베이직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클래스 누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publisher.cs라고 하기로 하죠. 이 publisher.cs 내부에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런 클래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 내부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코드를 기술해 두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퍼블리셔에서 핸들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델리게이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메서드를 대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네요. 그 대리 실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program.cs 클래스에다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program.cs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딜리게이터가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하도록 하는데 그 이름은 onEvent라고 하겠습니다. 실습 1번 이벤트 프로그램은 두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 클래스 그리고 프로그램 클래스가 있죠. 퍼블리셔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델리게이터와 이벤트를 선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이즈 이벤트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그 메서드를 포함한 핸들 이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표준형을 사용한다면 그 위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델리게이트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벤트 아규멘트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벤트 정의만 해주고 이벤트 발생 메서드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프로그램 CS 내부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레이즈 이벤트가 대리할 그런 메서드 온 이벤트를 정의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얘네가 대리를 하기 위해서 얘를 호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는 온 이벤트 내부의 코드들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 보기를 하죠. 메인 메서드에서는 퍼블리셔 클래스를 이용해서 M 클라이언트 1 객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객체의 레이즈 이벤트에 우리는 이벤트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new 이벤트 핸들러 생성자를 통해서 on 이벤트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on 이벤트의 주소를 레이즈 이벤트에 이제 추가를 해 주게 되죠. 보통 우리 그 이벤트의 경우에는 플러스 이퀄 형태로 해서 이벤트 등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레이즈 이벤트 이퀄이라고 쓰지 않고 더하기 이퀄을 쓴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이벤트에다가 뭔가 추가해 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on 이벤트의 주소가 존재하는 on 이벤트 메서드의 주소를 우리 레이즈 이벤트에 등록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m 클라이언트 1.handle 이벤트 그러면 여기에 레이즈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레이즈 이벤트에서 on 이벤트를 호출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 on 이벤트 내의 코드들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얘네들을 동작 원리를 좀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현재 우리는 퍼블리셔 클래스와 프로그램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내부에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M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 객체가 생성되면서 요 위치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벤트 위치에서는 우리가 핸들 이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벤트 등록을 통해서 on 이벤트 메서드 프로그램에 있는 on 이벤트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서드를 핸들 이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겠고 그 이벤트는 여기에 그 델리게이터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 on 이벤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은 on 이벤트 내부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퍼블리셔 클래스를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벤트 샌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프로그램은 이벤트 리시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on 이벤트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자, 이제 직접 코드를 보겠습니다. 퍼블리셔 클래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퍼블리셔 클래스는 지금 이벤트 핸들러 델리게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델리게이터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뭐 14번 주석 제거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표준형의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 델리게이터와 이벤트 아규멘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벤트를 정의하기로 하죠. 이벤트는 퍼블릭 형태로 이벤트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레이즈 이벤트라고 하는 델리게이터 변수를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이 레이즈 이벤트는 어떤 특정 메서드의 번지를 주소를 우리가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핸들 이벤트를 보기로 하죠. 핸들 이벤트 메서드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서드입니다. 자, 레이즈 이벤트가 늘 값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이벤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레이즈 이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텐데 지금 this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객체를 이야기를 하죠. 아규멘트 필요합니다. 이 아규멘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벤트 아규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args라고 하는 아규멘트 객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어 줬네요. 그래서 발신자는 이벤트의 발신자는 현재 객체 그리고 아규멘트는 우리 요 위에서 만들어준 아규멘트를 쓰죠. 이 아규멘트의 내부에는 사실은 아무런 정보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클래스입니다. 프로그램 클래스에서는
델리게이터가 참조할 메서드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 그 이벤트가 발생시킬 처리될 코드가 이제 여기에 기술되는데 델리게이터와 대리할 델리게이터와 반환형 입력 인수들이 같아야 되겠죠. 이벤트 핸들러는 void형의 반환형을 가지고 있고 오브젝트 샌드와 이벤트 아규멘트 1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벤트가 대리할 on 이벤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void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샌드와 이벤트 아규멘트 args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해야 될 일은 이제 별거 없네요. 그냥 콘솔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on 이벤트 메서드가 호출되었습니다 라는 것만 보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이 샌드를 이용을 해서 그 어느 위치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RGS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정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벤트 아규멘트를 이용했을 때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 개의 이벤트 등록이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똑같은 형식으로 한 개를 더 만들었네요. on 이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터 합성으로 이벤트 호출하고 on 이벤트 1 호출하고 이런 두 개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처리하도록 하죠. 다음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는 퍼블리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게 되겠고 그리고 이벤트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벤트 등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1의 raise 이벤트 여기에 그 이벤트 변수 이름이죠. 여기에 가질 수 있는 값은 메서드의 주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on 이벤트라고 넘겨주면 이것은 우리 C샵에서 포인터처럼 작용한다 그랬죠. 메서드의 이름은 포인터처럼 작용해서 메서드의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 계속 했었죠. 그래서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on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는 이 이벤트가 이제 실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mclient 1. 핸들 이벤트 그러면 핸들 이벤트 속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뭔가 내용이 출력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ole.writeLine은 빈줄 하나 추가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벤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한다는 걸 하기 위해서 mclient 2객체를 만들어 줬네요. 그 다음에 mclient 2객체에 on 이벤트 등록하고 on 이벤트 1 등록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1번 mclient 1번에서는 그냥 이벤트를 통해 on 이벤트 메서드가 호출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mclient 2번은 이벤트가 두 개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on 이벤트에 해당돼서 나온 것, on 이벤트 1을 통해서 나온 것 두 가지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벤트가 한 개가 발생했는데 대리할 메서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벤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 내용들은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실습에서는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 그냥 이벤트 아규멘트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해서 만든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벤트의 동작을 향상시켜 보기로 하죠. 콘솔 앱으로 02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른마우스 추가 클래스를 통해서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라고 하는 클래스와 퍼블리셔라고 하는 클래스 두 개의 클래스를 추가하기로 하죠. 퍼블리셔는 기존에 있던 퍼블리셔와 역할은 비슷하고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는 우리가 사용자가 이벤트 아규멘트를 만들어 쓸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준 클래스 객체가 되겠습니다.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이벤트 아규멘트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메시지를 정의를 해줬네요. 생성자에서는 가지고 들어온 메시지를 멤버 변수 메시지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통해서 get과 set을 통해서 프로퍼티의 값을 지정하거나 또는 프로퍼티로부터 값을 불러낼 수 있게 프로퍼티를 선언을 해줬네요. 다음은 퍼블리셔 클래스입니다. 퍼블리셔 클래스에서는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델리게이터를 여기는 사용 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별도의 델리게이터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를 쓰기 위해서는 델리게이터를 정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퍼블릭 델리게이터를 선언했고 반환형은 없는 형태로 커스텀 이벤트 핸들들을 정의했습니다. 오브젝트 샌드는 마찬가지로 똑같았고 여기에 있는 그 이벤트 아규멘트가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 2로 좀 바뀌었네요.
자, 이런 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커스텀 이벤트 핸들들을 이용해서 레이저 커스텀 이벤트라고 하는 대리자 이벤트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메서드를 대리해 줄 수 있는 거죠. 메서드를 대리해서 수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벤트입니다. 자, 멤버 변수 id를 선언을 해줬네요.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가지고 들어온 id를 우리 멤버 변수 id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이벤트 메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저 커스텀 이벤트 얘를 이제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현 객체를 전달해주고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준 아규멘트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를 이용해서 ARGS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생성자에는 보면 메시지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 위에서 이제 정의를 해줬네요. 스트링 형태로 메시지를 정의해줬고 포맷을 지정했네요. 여기에 id가 0번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날짜가 1번 위치에 들어가고 시간이 2번 위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님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겠네요. 이 메시지를 이제 여기에 아규멘트에 담아가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 커스텀 레이저 커스텀 이벤트 메서드에서 우리가 이제 호출해주는 그런 대리자에서 우리가 저 ARGS를 확인해 보면 그 정보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클래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해놓은 델리게이터는 보이드형이고 오브젝트 샌드의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 2를 전달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이벤트 핸들러 온 이벤트도 보이드형을 가져야 되고 오브젝트 샌드와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를 가지고 있어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단은 샌드를 이용해서 내가 보내주었던 우리 메서드를 좀 정의를 해보긴 하죠. 그래서 보낸 게 어딘지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ARGS 속에 여기 ARGS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점 메시지 프로퍼티를 호출해 주게 되면 아규멘트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여기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는 mclient1 객체를 만들어주고 mclient1 객체에다가 on 이벤트를 이제 등록을 시켜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mclient 1점 handle 이벤트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퍼블리셔 클래스로 mclient 2번을 처리해 줬네요. 1번 클라이언트는 홍길동이었고 2번 클라이언트는 이제 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다 같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면 홍길동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순이님 2020년 6월 18일 오후 5시 36분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커스텀 이벤트 아규멘트를 활용했더니 우리는 상황이 발생했던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로부터 이벤트 수신자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벤트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컨트롤에서 우리가 이벤트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습 3에서는 컨트롤에서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예제로 한번 구축해 보기로 하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 마우스 추가 새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폼즈 앱으로 하도록 하겠고 03번 프로젝트로 만들어 두기로 하죠. 추가적인 클래스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이 워낙 간단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벤트 폼으로. 여기에는 솔루션 탐색기에서 폼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이름 바꾸기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폼을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바꿔주면 이렇게 컨트롤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레이블 하나 추가해서 이런 속성들을 지정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버튼을 따당 2번 누르기로 하죠. 버튼은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버튼 OK를 따당 더블 클릭하고 레이블 리절트에다가 이런 글자를 출력하도록 해보기로 하죠. 자, 이때 우리 버튼 OK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우리 이벤트 핸들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규칙이 있어요. 요거는 컨트롤 이름이 되겠죠. 컨트롤 이름,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 그리고 괄호 속에 필요한 인수를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봤더니 오브젝트 샌더 많이 봤던 폼이죠. 여기에는 이벤트의 발생기, 그 다음에 그 이벤트 아규멘트 E 버튼의 경우에는 그냥 이벤트 아규멘트를 쓰네요. 즉 우리 이벤트 발생하는 위치에서 수신자로 정보 전달은 불가능한 형태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버튼을 누르면 동작은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프로그램은 워낙 간단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벤트가 등록되고 어떤 형태로 동작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번개 모양 이벤트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클릭 이벤트가 이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버튼 OK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버튼 OK 클릭은 우리가 저기 C# 코드 속에 버튼 OK 클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오브젝트 샌드 이벤트 아규먼트 E가 사용이 되는데 이 컨트롤에 따라서 이벤트 아규먼트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차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벤트 핸들러 델리게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델리게이트에 참조할 메서드 이벤트 핸들러가 자동으로 생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이나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객체 E가 제공하는 클래스는 각각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로 하죠. 자, 이제 program.cs를 살펴보겠습니다. program.cs를 보게 되면 program.cs는 프로그램의 주 진입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과제로 조사를 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다 관심을 두자 그랬습니다. 자, application.run 응용 프로그램을 run 실행시키는데 new event form 생성자를 호출하라 그랬네요. 여기 new event form, 이벤트 폼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partial 클래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initialize component라고 하는 이름을 그 생성자 내부에서 initialize compone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initialize component가 들어있고 얘네들은 partial 클래스라 그랬네요. 얘가 partial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딘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벤트 폼은 폼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이벤트 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버튼 OK 클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 나머지 파시얼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이벤트 폼.designer.cs를 따당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파시얼 클래스로 이벤트 폼이 들어있네요. 나머지 절반은 이벤트 폼.designer.cs 속에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initialize component라고 하는 것도 메서드를 찾아보면 지금 우리 여기 그 이벤트 폼.designer.cs라는 프로그램 소스 속에 initialize component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OK가 어쩌고 레이블이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버튼 OK가 레이블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해주는 게 initialize component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버튼 OK 위치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게 봤더니 위쪽에 버튼 OK 로케이션 속성이에요. 버튼 OK 네임 속성, 버튼 OK 사이즈 속성, 버튼 OK 탭 인덱스 속성, 버튼 OK 텍스트 속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버튼 OK 그 Use Visual Style Backcolor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버튼 OK 클릭. 이 클릭이라고 하는 게 이벤트 이름이에요.
그러면 버튼 OK라고 하는 컨트롤의 클릭 이벤트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이벤트 핸들러는 기본 폼이기 때문에 델리게이터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시스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 핸들러에서 대리할 메서드 이름이 지금 들어있는 페이지의 버튼 OK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대리해라. 얘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렇죠. 포인트 의미, 주소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주소. 그래서 해당되는 버튼 OK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하는 주소를 넘겨줄 테니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 주소에 가서 대신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그 이벤트의 등록 구문입니다. 그리고 속성창 이벤트에서 확인이 가능했었죠. 지금 현재는 표준 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델리게이터 선언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속성들이에요. 자, 실수 3의 컨트롤에서 이벤트인데, 자, 우리가 이벤트를 좀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다운 이벤트, 마우스 엔터 이벤트, 마우스 리버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하면 이런 형태로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속성창의 이벤트를 누르고 얘네들을 따당 더블 클릭하면 저런 이벤트 핸들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랬더니 버튼 OK 영역에 봤더니 클릭 외에도 마우스 다운이라고 하는 이벤트, 마우스 엔터라고 하는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 리브라고 하는 이벤트들이 추가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컨트롤에는 오로지 하나의 이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트롤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때로 우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는데 C# 프로그램에 해당 메서드를 내가 지워버렸어요. 보통 우리가 잘못 눌렀을 때 그런 일들을 일으키죠. 내가 텍스트 박스에 따당 실수로 선택만 하려고 했는데 따당 더블 클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텍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열렸어요. 이거 잘못 눌렀네. 그리고 C# 코드만 지워버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를 따당 더블 클릭하게 되면 designer.cs가 열리면서 해당되는 위치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워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지울 때는 속성창의 이벤트를 통해서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코드를 삭제하고 이런 순서로 해주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번에도 도전과제는 없습니다. 도전과제가 없는 대신 본문에 있는 예제 몇 개 되지도 않죠. 그 예제를 잘 좀 이해하기 바라며 영어 깜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영어 단어에 해당되겠네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걸 다뤄봤습니다. 이벤트는 델리게이터 기반으로 정의된다 그랬고 사건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대리 실행할 메서드, 그 메서드 이름을 보통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그랬죠. 컨트롤 이름, 밑줄, 이벤트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게 이벤트 핸들러였습니다. 동강사랑의 작은 일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부와 성공과 사랑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요약하자면 사랑을 선택했더니 부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더라. 결국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형태의 이야기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SNS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도록 하죠. 자, 이번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반갑게 만나기로 하죠. 안녕.